언제라도 가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손쉽게 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큰데요. 그런데 최근 심야에 불 꺼지는 편의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 한 집 건너 하나라는 커피 전문점, 근데 이보다도 더 많은 게 편의점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전국 점주들만 해도 지금 11만여 명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걸 직접 이제 몸으로 체득한 게 일본에서였어요. 1995년이었는데 당시에는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다양한 상품을 한 자리에서 굉장히 백화점과 같은 청결한 깨끗한 매장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상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는 게 가능하고 특히나 야간 시간에도 문을 열고 있다. 이런 편의성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매장 안에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첫 선을 보인 게 1989년. 네. 그러니까 올림픽 이듬해입니다. 당시에 7개를 시작으로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이런 추세는 사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내가 구태여 노력을 안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노하우 없이 자본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1위가 편의점, 2위가 이제 뭐 김밥 전문점, 네. 내지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실 커피점은 자본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요. 네. 2016년만 하더라도 16,000여 개, 그리고 지난해는 36,000여 개인데요. 올해 이미 4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면 늘 생기는 게 과당 출혈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출점 회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편의점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주가 뭐 대부분 다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편의점 본사의 측면에서도 사실 그동안은 다다익선, 문만 열면 영업이익이 늘어나왔는데 그동안 뭐 한 1에서 4%였던 5개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도 올해 들어서는 1%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예기치 못한 변수 하나가 더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2년 만에 거의 29%, 30%에 달하는 이 편의점 이제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이건 뭐지? 새롭게 이제 창업을 하려던 이제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4만여 개가 됐다. 편의점 수가, 그렇게 매점 수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의 뭐 인구 1000명당 이제 1개꼴인데 이렇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보니까 근접 출점에 따라서 이 업체 간의 갈등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결국 이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의 매출이 이제 악화됐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출점 제한에 대한 건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말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집 주변에만 하더라도 신설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똑같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네. GS25가 2개가 있고 그 옆자리에는 미니스톱이 있었는데 미니스톱이 폐점을 했어요. 근데 3년 이내 폐점을 하게 되면 가맹주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최저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설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가맹 본부료 본사 내야 되죠. 임대료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서 3년 내 자기가 이제 설치 비용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폐업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편의점 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연평균 2자릿수 15%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동일점 점포 간에는 거리에 제한을 뒀습니다. 250m 이내에는 절대 안 돼. 라고 이제 제한을 했다가 2014년에 이 규정이 폐지가 됩니다. 그때 이유가 뭐냐? 야, 이건 담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들어서 이 거리점 출점 제한을 폐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독이 된 겁니다. 3만 개를 넘어 4만 개를 넘어서다 보니까 오히려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보다도 네. 이제 정말 길 가다 보면 커피 전문점, 편의점, 가게 이 김밥 전문점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을 정도로 이 출점 이 제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파급력을 굉장히 높다 보니까 현재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율 규제이긴 하지만 동일 브랜드의 경우에는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 간에도 80m
80m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을 좀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외에도 또 문제는 더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고도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꿈도 못 꾸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제 수익이 같아지거나 역전되는 현상도 왕왕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최저임금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편의점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편의점 매출이 100이라면 40은 임대료로 건물주한테 갑니다. 네. 그리고 사무실비, 본사 물품이나 수수료로 떼줘야 되고요. 나머지 20을 가지고 사장님과 종업원이 나눠가는 구조랍니다. 근데 매출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임대료나 본사 수수료는 고정비예요. 그건 80은 이제 어차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네. 그러면 나머지 20을 가지고 정말 점주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 좀 나눠가져야 되는 을과 을의 대결로 이제 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점주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있지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아달라라는 요청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 뭐 대기업의 이제 프랜차이즈의 어떤 납품하는 수수료를 좀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조금 낮추는 방안, 여기에다 이제 본사의 이제 영업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맹점주들이 담합을 통해서 오히려 심야에는 영업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24시간이란 그 상징성도 점차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눈을 돌려봐도 이 야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들이 꽤나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어 듣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예요. 영어 듣기 시험에 24시간 편의점은 24 CVS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그 CVS가 컨비니언스 스토어예요. 네. 정말 24시간 누구나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CVS, 편의점이라는 말이 지금 무색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금 편의점 업계들의 이제 이용 가능한 영어로 이 야간에 이용 가능한 이 영업 형태를 좀 보게 되면, 지금 빅3라고 한다면 이제 CU와 세븐일레븐, GS25, 그리고 이제 지금 호시탐탐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이메트 24를 들 수 있겠는데, 네. 일단 편의점 업계의 이제 1, 2위라고 1, 2, 3위의 업체인 CU와 이제 세븐일레븐의 경우에 심야 영업 비중이 이미 17%입니다. 그리고 GS25의 경우에는 11%까지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 내진 2곳 정도만 야간에 영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축돼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후발주자인 이메트 24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조금 차별화 전략입니다. 무인 점표를 점차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트타이머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본사가 영업이익을 약간 쉐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빅3와는 조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서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심야 영업을 포기하는 영업점이 속출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에 하나 편의점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4시간 근무체를 갖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2명을 더 써야 되는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워낙 가파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근무 시간을 더 늘려야 되나? 아니면 가족 구성을 한 명을 더 포함시켜야 되나? 한 명을 더 잘라야 되나? 이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의 이 용지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알바생 한 명을 줄이게 되면 나머지 근로시간은 온전히 사장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7월부터 이달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300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장님은 전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편의점의 특성상 365일 일해야 되는 시스템, 지금도 비중이 24시간 영업하는 점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비중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야간에 어떤 편의점을 방문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24시간 편의점 이거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거잖아요. 뭐 소장님도 앞에서 일본에서 먼저 보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일본에서도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와 약간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구조 형태가 조금 다른데요. 네. 이 일본의 경우에는 편의점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가맹 본사가 각 점포의 연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워낙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가 워낙에 비쌉니다. 그걸 감내할 만한 가맹점주가 없다 보니 본사가 가맹점을 열고 이제 이 영업만을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서로 상생이 되고 본사가 어차피 출점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상권 분석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출점하기 위해서 본사에서는 출점한다 그러면 상권 분석 없이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점만 많아지면 본사의 이익 구조는 늘어나지만 정작 이제 이 편의점 점주의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내 옆자리에 어떤 다른 이름의 형태로 편의점에 나타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매출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보다도 2배 이상 더 편의점 수가 많게 된 하나의 계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에서도 좀 현실적인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이마트 24의 경우는 굉장히 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가맹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운영을 하고 지점 운영만을 개인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일본처럼 최소의 이윤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야만 본사의 영업 권역을 철저한 사전 조사, 분석을 통해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출점해야만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대로 가맹본부가 매장만 내주고 그리고 나몰라라 한다면 가맹점주들은 폐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PB 브랜드를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만드는 이 구조부터 좀 뜯어고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매출과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건비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동시에 고려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좀 영업 어려워진 편의점 상황, 시장 상황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